바랍니다. 예, 경기도 파주갑의 윤우덕 의원입니다.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예. 옛날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76년에 대학에 입학했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때 같이 같은 시간, 같은 공간에서 예, 공부를 했네요. 예. 이제 그 시대는 대학가에 민주화운동을 하고 학생운동이 아주 거센 그런 시절이었어요. 76년, 78년, 79년 이때가. 그때 이제 뭐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인데 그때 유신철폐 독재 타도 그런 구호를 하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랬어요. 제가 그때도 이 후보자는 여러 번 뵀던 것 같아요. 그때도. 예? 근데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. 그 동네에. 그 우리 학교에. 그때 시위할 때 사법경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체증하려고 시위자를 이제 체증하려고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요. 여러 사람이. 근데 어떤 학생이 누가 사법경찰을 이렇게 쓰러뜨리면서 카메라를 채고 그걸 이제 부시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. 그때 그 후에 그게 유명한 일이었어요. 일화가 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조현이더라고요. 맞죠? 후보자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학생운동권은 아닌데 그렇게 정의감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뭐 우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. 아니 그렇게 하면서 시에 이렇게 가끔 나오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고 또 공부를 해서 그렇게 어려운 외무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이제 늘공을 했던 거 아닙니까? 네, 예, 늘공하고 이제 저같이 잠깐 공무원 하는 사람은 어공이라고 그래요. 늘공하고 어공하고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? 네, 저는 그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민주화가 돼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정부에 들어오시면은 늘공 저희 같은 직업 공무원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또 특히 외교 분야에서는 국제 정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그 정치 지도자 그룹에게 전달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외교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. 예,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이 학생운동 할 때 그 일화가 있어서 우리 조현 후보자에게 영혼이 있는 늘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얘기예요. 부끄럽습니다. 네. 예, 이제 질문을 제대로 하겠습니다. 이제 그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의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잖아요. 네. 근데 이건 말은 좋아요. 어디 가서나 이런 얘기를 하죠. 이게 그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? 네, 저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누구인가, 우리의 정체성, 민주주의, 그 주권 국가 이런 것들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현재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어떤 지나친 어떤 이념에 따른 후보자님 미안합니다. 예, 그렇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.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 국익 중심이 아니고 실용 외교가 아닌 그런 외교가 뭐예요? 그 예시를 좀 얘기해봐요. 예를 들면은 예를 어느 들면 정부든 편향 외교를 하고, 네. 예? 그리고 뭐 한쪽만 쫓아가면서 외교를 하는 거, 뭐 그런 게 이제 실용 외교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예시로 윤석열 정권 때 그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였어요. 네, 제가 그런 데 대한 그 비판적인 글은 그동안 사실 칼럼에서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다시 그걸 리피트하기는 좀 그렇고요.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. 예. 예, 이제 김기현 의원님이 이제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정상회담이 아직 안 됐어요.
저도 좀 조바심이 나요.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는 유성락 실장을 비롯해서 긴밀하게 지금 그 소통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도 백악관을 포함해서 국무부 모두 그 한국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아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국민들은 또 왜 이래요? 그냥 7월 말 8월 초에 어떻게 해내겠습니다.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구체적인 알겠습니다.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. 이제 그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죠.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해야 되고 비관세 협상도 해야 되잖아요. 소고기, 뭐 쌀, 뭐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이제 장관 이제 되시면은 미국 바로 간다 그랬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패키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뭐 좋은 해안이 있어요? 이게 그 분야별로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패키지로 되고 그 패키지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좀 부처 간에 또는 그 여러 분야별로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조화스럽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예,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트럼프 쪽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25%뭐 이렇게 부과하고 뭐 그런 되는 거 아닙니까? 자동차에 대해서도 25% 그런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근데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에 대해서 0%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요. 그럼 이게 불합리한 거잖아요? 불평등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? 네, 지금 한국은 이제 한미 FTA에 근거해서 관세 제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입장을 다 함께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미국과 그 패키지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추가 질의하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김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김건희